들이 추억의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 방은 들어가지만 하는 방 있어요. 다 있어요. 앞서 뭐 공간 재구성, 뭐 활용을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 제일 앞서 이게 더 중요해요.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썬더 이 대표님, 이지영님 모시고 1부에서는 대표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네. 이제 2부에서는 진짜 정리의 노하우, 네. 네, 당신의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네. 각종 노하우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박한 정리 보면서 감동도 했지만 되게 의아하달까? 아이러니하달까? 이런 게 뭐냐면 자기 공간이고 자기 짐인데 그걸 책상 하나를 못 놓아서 자신의 책상을 처음으로 갖게 돼서 막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같이 울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원래 내 공간이고 있던 책상을 놨을 뿐인데 왜 그걸 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인간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했을 때, 봤을 때 그냥 그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은표 시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얘긴데 그분들은 이제 집만 솔직히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는 집이지만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화목하게. 네, 물건이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이분들은 집에 대한 이 공간에 주는 그런 것보다는 가족 간에 이런 거가 더 중요했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족끼리 여행 다니시고 가깝게 뭐 운동 즐기시고 또 뭐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도 그런 곳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고 그냥 여기는 잠을 자고 그냥 뭐 쉬는 공간 정도만 생각했던 거지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기준에서는 그게 그냥 맞았던 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도움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10년째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아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느끼셨고 근데 당장에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뭐 불편하다고 못 느꼈었는데 장현성 씨가 그 앞에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두 분이 너무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장현성 씨는 이제 그런 공간에 주는 이 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방송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정말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집을 그 댁에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보다 너희네 집이 당신의 집이 정말 필요한 것 같으니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는 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행복해 왔지만 그래도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못하던 부분이니까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살았나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변화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또 그래 바쁘게 살아와서 내 아이들 것만 챙겨주다 보니 내 자리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생기니 그것도 뭔가 사실 물건 사서 넣는 거는 그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있는 거지만 내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뭔가 주어져지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또 아내분은 방송에서 보면 뭐 신박한 정리는 왜 아내의 공간을 안 만들어주냐고 그런 얘기가 좀 많았죠.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방송이잖아요. 그걸 하루 왼종일 찍고 뭐 비포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3일을 작업하는 거예요. 사전 답사도 있고. 근데 그거를 1시간 반 만에 다 녹여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댁에 이제 사전 답사를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아내분이 가톨릭 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보니까 십자가하고 성모상하고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된 그 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보통 이제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TV에서는 큰 내 방 하나가 없을 뿐인 거지. 그냥 그런 공간을
뭐 한 곳에 이제 네. 마련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TV에서는 그냥 그걸 짚어주지 않았고 몰라서 그런지 그분이 그렇게 울컥하게 우는 이유는 아마 독실한 신자시니까 그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감동해서 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는 그냥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부 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을 그냥 정말 자고 씻고 먹고 그냥 다시 나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에 대한 신박한 정리라든지 제 유튜브나 제 책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시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또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왜 그렇게는 그래?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하더라고. 니는 살이 좀 빠질 때가 됐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니는 매번 그렇게 하지. 근데 저도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이렇게 보이는 다이어트성을 필요는 하지만 이게 그냥 내 습관이 있잖아.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맥주 한 잔을 하셔야 맥주 한 잔 즐기고 그걸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들은 저를 보면 늘 안타깝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입장인 거죠. 만약에 트레이너 방송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저 왜 조금만 마음 먹으면 살 뺏긴데? 뭐 이런 말 할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뤄보면 근데 그거 들어가 보면 나는 지금 살 빼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 잔으로 나를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점심에 갑자기 콜라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대표님이 하신 그 신박한 정리 방송이나 이 책을 통해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던 공간이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 저도 되게 모르고 그냥 만족하고 살았는데 저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를 알게 되니까 더 하고 싶고 이제 더 연락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정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요. 공간이라든지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저 혼자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견적 가서 방문해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왜 이 공간을 이렇게 쓰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심했던 게 식탁이었어요. 식탁. 우리 이제 식당을 가봐도요. 앉아서 밥 먹는 게 편하세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는 게 편하세요. 자식이 편하세요. 이렇게 입식이 편하죠. 정말 편하죠. 아니 허리 막 아프지 않으세요? 편하죠. 진짜 이제는 뭐 다 그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신발 갔잖아요. 벗기도 싫고. 신발 벗기도 싫고 그 방석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허리도 조금 앉아 있으면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옛날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바닥이 아닌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크고 좋은 식탁을 주방에 놔두면서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주방 그 테이블 위에 물건을 쌓아 올리시는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뜨끔한 분들이 무척 많을 많아요. 거예요. 저희 집도 뭐 그렇게 해서 점점 반찬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는 뭐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걸 있어서 밥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뺏기 안 써요. 그리고 밀어야 돼요.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드셔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밥은 정작 어디서 먹냐면 애들 그 다리 펴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펴가지고 TV 앞에서 드세요.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그런 게 이제 편하시고 의자는 잠깐 쉬는 휴식 공간인데 오히려 식탁에 의자에 앉는 게 더 편하고 일부러 그게 필요해서는 창을 펴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파는 잠시 쉬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탁을 들고 나오면 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식탁을 자꾸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신박해에서 몇 번 그렇게 때문에 저 사람 또 갖고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편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나와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 뭐 칠첩반상에서 밥 안 먹잖아요. 네, 다들 이렇게 그냥 그렇죠. 한 오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큰 접시에 몇 네. 개 반찬 담아서 숟갈 두고 또 애들한테 좀 들고 가 이렇게 해서 딱 옮기면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래도 거실에 있는 되니까 위에 막 쌓아 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는 거기 위해서 뭘 하면서 요새는 멀티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거 뭐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리고 하다가 옆에 뭐 전화 오고 나면 뭐 메모도 하다가 작업도 이게 진짜 멀티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테이블 자체가 식탁이 아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아 공간의 개념 여기는 거실이니까 TV하고 소파는 있어야 된다. 주방이니까 식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식탁이니까 밥을 먹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들이 다 있으셔서 저는 처음부터 정리업체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회사 이름도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이라고 했고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제가 직업도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공간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정관념을 깨서 하다 보면 물건 개는 거 잘 넣는 거는 흐트러져요. 대빵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다시 바쁜 생활로 돌아오고 습관이 안 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티셔츠 옷 매장처럼 걸어 개 드려도 다시 이제 내 습관처럼 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쓸모 있게 공간을 활용하고 가구도 다용도로 제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정말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컨설팅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도 그래 저게 신박한 정리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벽지나 바닥을 안 바꾸고도 그렇게 집이 변하고 너무나 예뻐지고 이런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박하죠. 보고 있으면. 아니 그 식탁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밥을 먹다가 그냥 식탁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는 시간 이외에도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에서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식탁 큰 걸 마루에 있던 걸로 그냥 이렇게 책상으로 해줬어요. 그냥 거실에서 공부를 해요. 식탁에서. 잘한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또 말했던 이런 기준을 다 떠나서 아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아들을 보고 부모님도 행복한 거고 그러다가 공부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면 식탁에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서 그냥 공간을 재배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 백색 소음이라고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내 방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페를 찾아 나가고 그렇게 이제 뭔가 그런 용도를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도 그런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옛날 도서실 앉아가지고 귀에 꽂고 있었단 말이에요. 희한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니는 그걸 왜 꼭 앉아가지고 그게 이게 들리고 이게 들리냐 하는데 집중을 하더라도 소리는 계속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잠깐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하면서 힐링을 하고 살짝 힐링.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넓은 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뭐 지루할 때는 또 탁 나가가지고 뭐 애들도 물 한 잔 먹고 뭐 또 즐길 수 있고 또 TV도 한번 틀어가 볼 수도 있고 엄마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 방은 들어가지만 하는 방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방은 문 열지만 거기 아닌데 점점 이렇게 보면은 창고로 변하는 방이 있고 특히 저는 오정현 씨 편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예전에 저희 풍백님이라고 그 1년 동안 옷 안 사고 자기 옷을 정리한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옷은 막 잘 버리거든요. 근데 제 추억이나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한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움, 버림 그거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추억에 사는 거 너무 쉽게 잘 사고. 그러니까 그게 앞서 뭐 공간 재구성, 뭐 활용을 어떻게 해라는 것보다 제일 앞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비우지 않고 시작을 했더라면 제가 가구를 어떻게 바꾸고 공간을 어떻게 바꿔도 그 말 그대로 여어 있는 게 이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재밌다. 여어 있는 게 이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어 있는 게 이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고객님들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절대 안 버려. 대신에 당신의 전문성을 띄어서 이렇게 바꿔만 줘요라고 했을 때 만족을 못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이어가니까
당신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렇게 확확 바뀌던데 왜 우리 집은 안 바뀌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다고 했고 고객은 돈을 또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도를 못 느끼는 거는 비움이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비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 그런 또 추억의 물건들을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가라 하죠. 돈 안 줄 테니까 나가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못 만족했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이 집은 통계를 보니까 안 비운 집들이 다들 만족 못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우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그때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는 말들은 뭐 다른 책에서 다른 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실제 사례에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들어서 포토북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스크랩이든지 눈에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 여보 네가 해요. 네, 찍기만 하고 그냥 또 그냥 데이터 속에 그냥 그러면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드리니까 내가 이거를 비우니까 책 한 권에 이렇게 그 창고 같은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래 추억은 내가 소장하고 남길 수 있고 물건은 버려도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애착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들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말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물건에 애착을 버리면 우리 집에 애정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도 오정현 씨 편을 안 봤는데 그럼 이렇게 버리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정현 씨도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분은 물건이에요. 대학교 때 리포트 쓴 것까지 모아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편을 안 봤던 이유가 부정적인 댓글 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봐드리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물건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분이 진짜 열심히 아나운서 준비했던 그 지금은 프로지만 그 아마추어의 모습 뭐 이런 것들 보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나운서를 위해서 썼던 이런 기록들이 그쵸. 그분들은 그 노력에 이게 남아있는 자기 자기 추억인데 자기 기록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솔직히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려요. 근데 이분은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걸 못 버리시는 분이면 그걸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인 거죠. 근데 그걸 나는 저 왜 안 버려? 희한하네. 이래 버리면 나가세요. 다시 나가세요. 이렇게. 근데 아니 왜 나를 이해 못 해주지? 나를 이해 못 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맡겨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 그냥 무조건 잘 넣어주면 내가 돈을 받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제시를 해주고 이 사람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했던 방법들이 이제 추억의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이제 3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드러내고 싶은 거. 내 인생에 가장 화려했던 거는 전시하라. 전시하라. 그러니까 상패가 100개가 있어도 정말 거기서 대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장려상, 창가상, 뭐 연예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왜 약간 기념되는 기념되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왜 상을 좀 기념되기 위해서 주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약간 기념하는 상, 뭐 웃긴 상, 뭐 오늘의 뭐 개그상, 뭐 이렇게 뭐 오늘의 뭐 그런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도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는 많이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했었다라고 해서 사진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시하는 거. 그거는 정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임명장일 수도 있고. 나이가 했던 특별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전시를 해서 항상 그걸 누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정현 씨 뒤편에도 보면 이제 거실장을 사서 제일 좋았던 거를 꺼내서 그걸 이제 전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류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보관하는 물품 중에서도 다 그러면 물건을 버린 거고 이제 문서로 해서 보관이 됐잖아요. 근데 버리기도 아깝고 좀 애매한 물건이 애매한 거 있죠. 그런 거 많아요. 그게 제일 많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로 이제
묵혀드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박스 있잖아요. 우리 왜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꼭 정근 갈 때 보면 이렇게 묵혀놓는 박스. 꼭 왜 그거다 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박스 아시죠? 한 개를 들고 쓸쓸히 떠나는 박스. 그런 박스가 참 좋아요. 코팅이 안 돼 있어서 제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박스에다가 이제 나의 물품을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든지 거기도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거는 내 고등학교 시절, 이거는 내 상패들만, 이거는 나의 뭐 어떤 시절,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정말 이거는 전시할 것도 아니고 정말 문서로 보관할 것도 아닌 것들은 제일 마지막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을 정해드려요. 정말 다음 집에 이사를 갈 때. 다시 생각해봐서 이거를 들고 갈 것인지. 왜냐면 이제 계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이만큼 했어요. 이분은. 이만큼 버리는 사람한테 이거 정도도 버리라고 하면 너무 슬프고 허전하거든요. 가오가 없는 거잖아. 없잖아요. 가혹해. 네, 가혹하니까 이제 이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고 계시다가 정말 이 상태가 너무 좋으면 이거는 통에 그냥 싹 버리게끔도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딱 버리기 좋게. 딱 버리기 좋게. 그리고 이사 갈 때 이제 아니면 환경이 변하면 그때 더 넓은 집을 가면 그거 들고 가도 돼요. 그걸 전시해도 되고. 네, 그거는 또 이제 또 더 물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 하고 만약에 더 좁은 집으로 가거나 뭐 이제 뭐 그런 창고가 없는 집으로 가서 이거조차도 들고 갈 수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사 가기 전에 확 버리고 가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거의 대부분 다음 집 이사 갈 때 연락 오세요. 고객님들이 나 그거 버리고 갔다고. 왜냐하면 2, 3년 있으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다시 보니 웃기더래요. 이거? 그러니까 계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버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폴더에 이렇게 사진 찍거나 해서. 아니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전 집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열하기도 뭐하고 버리기 그런 것을 박스에 넣어놨었는데 그 이제 그 집에서 한 8년 살았는데 이 갖고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사할 때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알았어요. 이거 보관했었지. 그리고 그냥 버렸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마 집에 있는 그 숨겨진 물건들 다 끄집어내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결혼 액자를 버렸어요. 왜 우리 때는 그렇게 액자에 돈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몇 백만 원 주고 왜 본식 뭐 또 야외 뭐해서 스드메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액자는 또 엄청 큰 걸 했어요. 집에 제일 큰 걸 걸어놔야지 왠지 친구들 놀러 집들이 할 때 왠지 좀 의시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버렸는데 이 정말 큰 액자 원래 제일 큰 액자 있잖아요. 그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결혼 액자인데 그래서 못 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게 여기 저기도 다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그 전 집에서는 그것도 걸지도 않았었고 침대에 이제 우리 뚜껑 이렇게 침대 있는 건데 그 밑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아저씨들이 이사 오면서 이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거 안에 있었지. 그래도 이사 왔는데 조금 넓은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좀 걸까 싶었는데도 없어요. 걸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의식을 갖고 버린 거죠. 이제 이게 네모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저희 네 명이니까 한 기퉁이를 다 모서리를 잡았어요. 자, 엄마 아빠의 화려했던 시절은 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사진 우리 저희는 좀 가족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애도를 그래서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사진 한 장에 이런 게 우리의 이 화려한 시절은 돌아올 수 없는 걸 붙잡을 수 없고 이걸 포기를 했지만 너가 생기지 않았니 얘들아.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는 아빠 같은데 진짜 이게 다시 봐도 엄마는 엄마 안 같다. 비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놈의 새끼. 네가 엄마를 그렇게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네가 모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느냐. 그때 내가 고백이 들은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우리 신랑은 빨리 하자. 빨리 끝내자.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노? 아니 제가 딱 그 생각 언제 없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맞아 그 생각 애비형을 참여하는 것도 별로 탐탁치 않은데 그냥 버리면 되지 뭘.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약간 아쉬운 마음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진은 진짜 그리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3,000짜리 딱지 붙이는 건 그냥 가볍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거 이렇게 코팅이 돼 있거든요. 잘 보시면 코팅 살살 긁으면은 쫙
필링지 하나로 끝나요. 네. 그게 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네. 내 얼굴은 이제 버리고 이제 그 그냥 액자 틀만 이제 버린 거죠. 근데 하나도 안 아쉬워요.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또 그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식구들끼리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엄마 이것도 이렇게 버릴까? 그러면 그건 그래도 좀 더 남겨보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신랑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다. 진짜 비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맡기고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잖아요. 네네. 집을. 그럼 어느 타이밍에 비워야 되는 건가요? 의뢰한 분들이?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정말 없이 진행되는 줄 아시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다 해주셔야 돼요. 정말 저희는 숟가락 하나도 저희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우는 거를 이제 제안해드리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는 비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물건들 중에서 혹시나 꼭 소장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난 다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보면은 거기서 끝낼 것 같아요. 맞아.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전문가가 해주세요. 전문가님이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버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그분들이 다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식탁도 아까 빼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분들하고 아무리 충분히 사전에 답사를 했고 대화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원하는지 나와보고 자 우리는 이렇게 제안해드리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만족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항상 같이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실제 컨설팅에서도 이분이 너무 힘들게 이걸 그러니까 좀 힘든 걸 캐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 업무로 힘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비우는 게 지금 벌써 지쳤는 분이 계시면 이제 한 오후 한 2, 3시쯤에 잠깐 나가서 가서 뿌염이라도 하고 오시든지 세신을 하고 오시든지 정말 카페 가서 멍 때리고 오시라고 그동안 이제 해드리겠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전에 우리랑 막 같이 먼지 뒤집으면서 고생을 하셨으니 말 그대로 이거는 어쨌든 주거 서비스잖아요. 주거에 계시는 분이 만족도 해야 되니까 잠깐 세신하고 왔는데 내 몸도 가벼워졌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딱 변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지. 신박한 정리에서는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진짜 안 보시거든요.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왜냐면 그분들이 아무리 연기자라도 찐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계시고 우리가 이제 다 그래서 버리는 작업이 따로 이루어지고 이제 애프터 작업이 그러니까 컨설팅 작업, 애프터 작업이 다 따로 이루어지는 거지 보통의 가정에서는 다 같이 이루어져요. 보통 한 3일 정도가 소요되나요? 아니요. 30-40평은 하루 만에 다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인원이 짐이 많은냐에 따라서 30평에 한 5분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작업을 끝낸 경우도 있지만 이제 30평에 최고 많이 인원이 들어갔던 게 22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22분 중에서 반 틈은 거의 밖에 나와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게 너무 많은 집들은 이렇게 바깥, 그러니까 집안에 그렇게 다 들어가 우리끼리 막 우리가 물건이에요. 막 치어요. 22분이면. 근데 이제 밖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에 사는 분도 있고 또 상담을 맡아서 그분하고 계속 이제 대화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비우고 난 다음에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 뭐 커튼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리고 옮기다 보니 이게 뭐 책상이 부러졌다. 그래서 한 분은 나가서 그 필요한 물품을 사오는 당장도 있고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인원이 사실은 다 해요. 저희 하는 일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집에 신경을 썼는 게 이제 컨설팅비인 거잖아요. 그렇게 책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도움되는 거죠. 3일 동안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